안녕하세요. 연담 꽃순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참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나무 하면 또 제가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참나무가 불쑥 매미가 맴맴맴맴 녹음이 짙은 곳에서 지금 한창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언제나 아궁이의 땔감으로는 최고였죠. 참나무로 숯불을 이용하여서 하룻불에 올려놓고 감자, 옥수수, 또 소뚜껑을 이렇게 걸쳐서 감자전도 부쳐 먹고 또 소뚜껑 위에다가 콩도 볶아서 먹던 그랬던 그때 시절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아련히 그립습니다. 참나무 장작은 불을 지펴도 아무런 탈이 없지요. 그런데 소나무 장작은 그 소까지 타는 연기에 불멀미 혹시 아세요? 불멀미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먼 산 멀리까지 가셔서 참나무를 쏘우셨습니다. 땔감으로는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좋기 때문이었지요. 가끔 한 번쯤 소나무를 이용해서 땔감을 떼었을 때는 불멀미에 머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는 정신을 못 차려서 참 힘들었습니다. 겨울날 눈이 허리까지 내리던 날 우리 아버지께서는 발구를 끌고 먼 산까지 나무를 하러 가신 그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네, 발구는 눈 위에서 끄는 손수레입니다. 땅바닥에서는 역할을 끌었지만 눈 위에서는 역할을 끌 수가 없으니까 눈 위에 이렇게 바퀴가 스키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수레 이름이 발구입니다. 아버지께서 멀리까지 나무를 하러 가셨다가 어느 날은 세상에 손을 다치셔갖고 피가 줄줄 흘리는데도 자식들을 위해서 나무를 해오려고 그래도 그냥 그 수레에다가 발구에다가 나무를 한 발구 해갖고 오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아마 참나무로 표고버섯들을 재배하죠. 그나마 요즘에 참나무에다가 또 재배한 표고는 우리가 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톱밥인가? 그것을 놓고서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더라고요. 그죠? 아이고, 제가 참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옛날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네, 우선 참나무의 종류 중에서 상굴 떡갈신졸 해갖고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를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 참나무들의 구별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상수리나무입니다. 네, 참나무의 도토리는 1년 주기와 2년 주기가 있는데요. 1년 주기 1년에 한 번씩 맺는 도토리 나무로는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2년에 한 번씩 맺는 나무는 떡갈나무와 신갈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상수리나무는 1년에 한 번씩 도토리를 맺겠죠. 상수리나무는 임진왜란 때 당시 피난 중이시던 선조 임금의 수라상에 이 나무의 도토리묵을 만들어 올렸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잎은 폭이 좁고 길어서 이 끝이 참나무 경제 가운데 가장 좁고 뾰족합니다. 잎 둘레에 난 톱니가 가느다란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실선이 보입니다. 실선이 있는 톱니에는 엽록체가 없고 초록색이 앞면과 뒷면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뒷면이 약간 연두빛, 앞면은 진한 초록빛,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굴참나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껍질에 깊은 골이 있어서 원래는 골참나무였었는데 골골골 하고 골참나무라고 부르다가 골이 굴로 변해서 굴참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잎은 폭이 좁고 긴 타원형이지만 잎끝이 상수리나무는 뾰족한 반면에 또 굴참나무는 잎끝이 둥그렇고 완만하면서 뾰족합니다. 잎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수리나무 잎은 뾰족하고 예리한 느낌인 반면 굴참나무 잎은 완만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잎이 길고 뾰족하죠. 굴참나무는 둥그렇고 완만하게 뾰족하고요. 그죠? 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 잎은 방부제 성분이 있어서 찹쌀떡을 싸서 쪄먹을 때 사용되는데요. 떡갈나무 잎은 넓어서 떡을 싸서 찌거나 보관하기는 아주 좋죠. 그래서 떡갈나무를 찌거나 보관하는 데서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떡갈이란 이름에서 풍겨나듯이 잎의 전체적인 느낌이 두껍고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잎이 비교적 널쩍하고 잎둘레가 물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중에서 이 물결 모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잎 두께도 두텁고요. 잎 넓이도 가장 넓습니다. 네, 그리고 떡갈나무의 잎을 보시면 잎 자루는 거의 없습니다. 없거나 극히 짧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주 짧죠? 네, 다음은 갈참나무입니다. 갈참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잎자루가 매우 깁니다. 잎자루가 길면 거의 대부분 갈참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참나무는 단풍이 들면 이파리를 늦 가을까지 달고 있어서 가을 참나무가 갈참나무 이렇게 간편하게 갈참나무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갈참나무 단풍잎은 가을까지 달고 있는 미련이 아주 많은 참나무인가 봅니다. 가을까지 잎자루를 꼭 붙들고 있어야지만 나무잎이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잎자루가 긴 것은 10중8구 갈참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것은 갈참나무 잎인데요. 갈참나무 단풍잎은 보면은 이제 거치가 물결 모양이 떡갈나무 보시면 떡갈나무는 이렇게 널찍합니다. 떡갈나무는 물결 모양이 넓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떡갈나무보다는 이것이 좀 좁죠? 네, 이것은 갈참나무이고 갈참나무 거치를 보면 갈참나무는 여기는 좀 깁니다. 그리고 떡갈나무는 줄기에서 잎이 바로 붙어서 났습니다. 붙어서 바로 난 것은 떡갈나무고, 그리고 보시면 떡갈나무는 뒤에 이렇게 털이 나 있습니다. 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갈참나무 잎은 뒤에가 이렇게 뽀얗습니다. 뽀얗긴 하지만 회백색이긴 한데, 여기 잎맥이 줄기와 잎 사이 잎맥이 깁니다. 그리고 도토리 깍지를 보시면 깍지가 여기 부드럽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떡갈나무는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 나 있습니다. 뽀송뽀송 나 있고, 또 떡갈나무에 또 보시면 떡갈나무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털이 이렇게 뽀송뽀송 나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졸참나무 잎을 보여드릴게요. 네, 졸참나무, 이거 졸참나무입니다. 졸참나무는 보시면 이제 거치가 또 요거보다 갈참나무 잎보다는 좀 더 요것이 조금 좁죠? 좁고, 그 다음에 졸참나무는 쫄병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할 때 쫄병졸자 즉 도토리와 잎이 올망졸망하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올망졸망합니다. 제가 또 가지를 꺾어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도토리하고 요 도토리 요 부분하고 잎들이 요 큰 거 작은 거 큰 거 막 이렇게 있죠. 그거 좀 자꾸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모여 있죠. 올망졸망하다고 붙여진 잎자루와 이 끝으로 기준으로 해서 좌우 생김새가 이쪽 저쪽 생김새가 대칭을 이루는 것이 요쪽가 대칭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졸참나무는 도토리와 잎이 올망졸망하게 생겼으나 나무 줄기는 원래 이게 크게 나 있습니다. 올망졸망하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실제 나무는 졸참나무는 대부분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졸참나무 도토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졸참나무 도토리를 보시면 이렇게 가름하잖아요. 이거 갖고 이제 보통 선비도토리라고 하거든요. 졸참나무 도토리가, 도토리 중에서는 졸참나무 도토리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가름하고 총알 이렇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도토리 가루가 아주 최고 많이 나요. 그리고 차지다 그러죠. 맷살이 있고 찹쌀이 있듯이 쌀로 따지면 이것은 찹쌀입니다. 이렇게 차지고
맛도 좋고 묵도 찰랑찰랑하게 아주 최고 묵이 좋습니다. 그리고 묵가루도 요것은 많이 나와요. 그 대신 주울 때 좀 힘들죠, 그죠? 근데 도토리 중에서 졸참나무 묵이 최고예요. 네, 이것은 졸참나무입니다. 네, 다음은 신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는 예전에 집신을 신고 다니던 시절에 신발 깔창에다가 이파리를 깔아서 신고 다녔다고 해서 신갈나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신갈나무는 도토리나무, 상굴, 떡갈신졸 육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도토리를 떨궈내는 이른 도토리나무이기도 합니다. 신갈나무를 보시면 도토리 깍지가 평평하죠, 그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연한 회백색이고 또 잎자루는 대부분 없거나 짧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거치 모양은 떡갈보다는 좀 폭이 좁아요, 그죠? 네, 제가 지금까지 참나무의 육형제, 상굴, 떡갈신졸,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담 꽃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